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사업 속도가 빠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힘든 아파트 단지도 덩달아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더라도 서울 강남권 아파트 공급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반기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해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일명 갭 투자가 늘면서 전세 공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 시기가 임박하면서 주택 매매 거래 당사자인 매수자와 매도자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수요자라면 규제 시행 후 6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매매 시장 상황을 살핀 후 주택 매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강화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인 가구까지 합하면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해 가구의 소형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상승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한 가운데 세종, 서울, 부산, 전남은 소폭 상승했고 경남과 충남, 제주, 경북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조금 특이하게도 내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운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담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강남권의 아파트를 잡자라는 심리와 또 집값 상승세에 편승한 투기 심리까지 좀 더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투기 심리를 좀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이 이야기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오늘 방송 역시 여러분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상담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요,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좀 살펴보고요.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먼저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역시 정말 강남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남의 집값 상승세가 조금 무섭습니다. 아무래도 수요보다 좀 공급이 제한된 지역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자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공급이 한정돼 있죠.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 재건축 외에는 새로 공급할 토지 자체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PPT 파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강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상승이 된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강남권 아파트 공급에 한계가 있다. 토지가 더 이상 없다는 판단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실은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돈을 내고도 남는 장사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일단은 잡아놓자. 왜 더 계속 올라가면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심리가 또 작용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 강남 이주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강남 이주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값이 올라갈 것이고 전세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강남 물건을 샀을 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정확한 기대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그 투기 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계속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 강남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제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밑바탕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5월의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0.3%를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113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10월 7일 날 0.32%에 비하면은 그때 비해서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름세를 기록을 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심리, 안정된 심리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이제 수요자들이 몰리기 시작한 현상이겠죠. 지금 우리가 보시게 되면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국 평균으로는 0.11%가 가격이 올랐지만 강남구 0.25%, 그리고 서초구 0.29%, 그다음에 송파구 0.68%, 강동구 지금 1.28%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오른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뭐 2, 3년 대비 뭐 3, 4억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것은 이제 뭐 한 해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값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전국 평균 상승률이 0.11에 크게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멀었다. 집값이 오르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만 불 시장으로 가면서 해외 쪽에 있는 부동산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직 한참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이 유력하게 확정이 지금 현재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단지까지 거래량이 지금 현재 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올해 안에 관리 처분 자체가 송파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관리 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림잡아서 1인당 한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낸다라는 건데 그만큼 많이 남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4월에 9건이 거래됐던 것이 이 송파 잠실 주공 5단지가 지금 26건에 해당하고 5월 달에 26건에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환수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고 쏙 팔았는데 어떤 분들은 환수제더라도 나한테 남는 장사 해가지고 빠진 가격에 얼렁 사들인 거죠. 그리고 전용 면적 110제곱미터가 1월에 14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같은 면적이 15억 3천만 원에 상승해갖고 거래가 됐습니다. 4개월 만에 4,500만 원의 상승 효과가 지금 현재 있고 있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송파구가.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지금 관심이죠. 재건축 환수제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재건축 정비계획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용 면적 105제곱미터는 올해 초 12억 1천만 원에 3천만 원에 이렇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 최근에 12억 5천에서 12억 7천만 올해 안에 올라서 약 4천만 원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은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규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청약을 지금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와 그리고 보유세 인상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투기과열지구, 이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의 연장선을 시간 관계상 2부에 또 한번 그 정부가 지금 현재 정책을 어떻게 내놓고 있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이때가 투자 기회다라고 이 강남 재건축 시장에 접근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이 재건축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도 신한선 대표님과 직접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또 대표님께 그 해결책을 여쭤보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 대기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네, 성동구에 있는 금호동에 있는 서울숲 푸르지오 1차 40평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에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걸 좀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야 하는지 향후 전망이 네네. 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성동구 금호동 서울숲 푸르지오 아파트 40평형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대표님께 앞으로의 전망 좀 여쭤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네, 잘 안녕합니다. 지금 네. 이제 그 공기 좋은 데서 살고 계신데 입주 때부터 들어가신 건가요? 네, 맞아요. 사는데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네? 사시는데, 불편함은 없는데요. 네네. 조금 작은 평수대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시구나. 네. 지금 저희 집이 한강 전망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가진 않는 것 같아서요. 조금 네네. 기다렸다가 좀 팔아야 시세가 되나? 조금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나, 언제 팔고 언제 이사를 이동해야 좀 할 수 되나? 있을까 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푸르지오라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강 바로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 이제 옥수동 쪽이 이렇게 여기 옥수 리버젠이라든가 이쪽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고 약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단점 외에는 크나큰 다른 단점은 없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특성을 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강남이랑 접근성 자체가 그렇고요. 우리가 한강변 아파트를 좀 들여다보자 그러면은 지금 서울숲 쪽에 트리바제 같은 경우 뭐 매매가가 6억에서 17억 정도 합니다. 30평대가.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지금 24억까지 가고 있죠. 한강 쪽에 있는 아파트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암만 해도. 그럼 지역을 조금만 더 키워가지고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서울숲 푸르지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 옆에 달맞이 공원도 있고요. 뭐 상당히 좋습니다. 이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작은 평형으로 가고 싶어도 이 서울숲 푸르지오는 대형 단지만 이 한강 쪽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형 단지만 나와 있고 그 뒤에가 30평대다 보니까 한강 조망이 30평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걸로 갈아타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강 부분도 있고 그리고 30평대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 앞쪽에는 한강 부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지역 특성을 보시게 되면 옥수 리버젠 같은 경우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9억 후반에서 10억대 그리고 옥수 파크힐스도 9억에서 10억대 이렇게 지금 찍었거든요. 완전히 한 작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한 8억 5천에서 완전히 치솟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40평대 지금 40평대죠? 네네. 예, 40평대만 물가 쪽에 나와 있어요. 매매가 얼마 하죠? 지금 9억, 10억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로얄층은 11억, 저층은 9억 이렇게 하죠. 지금 예, 호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주 세대가 움직이면서 올해 말에 특히 여기는 강남 길 건너라서 이쪽 지역은 인기가 상당히 많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공기도 좋고 네네. 하다 보니까 강남에 있으신 분들이 건너가면 집이 14억, 15억, 20억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데 가격이 그나마 좀 저렴한 곳이라고 옛날에는 했지만 그나마 이제는 저렴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인기가 많은 곳 중에 하나인 곳이 이쪽 옥수동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당장 이거를 매도하시기보다는요 30평대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덩달아 주변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은 여기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현상입니다. 개포지구가 4천만 원을 찍으면서 5천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포는 6천만 원대 거래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가격이 전체적인 지도가 점핑하면서 얘 또한 기대에 떨어지지 않고 같이 점핑을 후익적하고 띄워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가격이 오르다 보니 지금 현재 9억에서 11억이 가고 있지만 30평대가 가격이 치고 올라가면 얘가 그래도 한강변이라는 매력이 있어요. 만약에 네네. 본인이 층이 고층이다 그러면은 당장 팔지 마시고 네. 올해 말쯤에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올해 네네. 말쯤에. 그런데 네.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은 30평대로 움직이고 싶어요잖아요. 그죠? 네. 사는 다른 건 지역도 다른 지역도 30평대. 괜찮아요. 네. 다른 지역으로 가도 돼요. 네네네. 30평대 사시는 건 지금 사셔야 되고요. 지금. 아, 네네. 나우, 현재. 지금 사셔야 네. 되고 얘를 네. 파는 건 올해 말에 팔아도 되고 조금 더 놔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실 아, 거면 네. 전세를 놓고 움직이시되 사는 건 지금 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아, 네. 30평대가 치고 올라가면서 동시에 같이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요, 가격이. 아, 그러면은 한 2년 후로 지금 전세를 주고 2년 후로 매도 시기를 잡아도 될까요? 올해 말에 가격이 전체적으로 점핑을 하면서요. 올해 네네. 말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평균치를 대략적으로 찍을 거예요. 평균치를. 네. 그러니까 네, 2년이 네. 지나면 평균치가 되는 거라 이때 팔으나 이때 팔으나 손해 보는 일은 없어요. 떨어지진 네. 않을 테니까. 그래서 네, 네. 전세 놓고 가서 이때 팔아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네. 네, 이렇게 좀 적은 평수로 좀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우선 적은 평수 30평형대 매수는 지급하시되 가지고 계시는 40평형대는 더 보유를 하셔라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네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목적 외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또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중랑구 신내동에 신내 6단지 아파트 25평 거주 중인데요. 네. 예,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요. 네, 현재 중랑구 신내동 신내 6단지 아파트 25평형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좀 매도를 해야 할지 자 미래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전철도 가깝고 살기도 좋고 뭐 괜찮은데 뭐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아, 지금 제가 여기서 산지, 이제 결혼해서 산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살기는 참 좋은데. 그렇죠. 예. 주변에 비해서 이게 집값이 너무 안 오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30평대로 이사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남편이 회사가 이제 시청역 근방이다 보니까 멀어서, 그래서 좀 시내 쪽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설명해드려야 될 얘기들을 많이 지금 실수요자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이렇게 6호선 전철역 봉화산역 바로 붙어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 그러니까 이제 시청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도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서울시청이죠. 서울시청.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집을 살 때요. 서울 시내에는 대형 단지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상당히 좀 있다 하더라도 경기궁자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세죠. 그래서 어딜 홍제동이나 녹본 방향으로 빠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태릉 쪽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좀 아파트가 좀 괜찮다 하는 곳으로 갈 때 장인뉴타운이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서 장인뉴타운에 대한 가격을 좀 보자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1,800만 원대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사는 네.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7호선으로 이렇게 가보자고 하니 7호선이 굉장히 좋은 전철이라서 그 근처로 가자고 하니 전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나홀로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렇게 학교 보내기가 좀 앵간치 편치는 않은 곳인 거죠. 한마디로. 네. 그리고 가격대는 뭐 한 1,400대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보세요. 여기 근처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 그러면 봉화산역 전철이 어쨌든 있습니다. 6호선 전철이 있어요. 뭐 7호선 갈아타는 데도 있고 뭐 어쨌든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져 있고 뭐 시청 나가기도 뭐 괜찮습니다.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왜냐하면 집값이 여기도 1,300에서 1,400대 더 적은 평형은 그렇고요. 좀 큰 평형은 1,200대까지 가격이 자리 잡고 있는데 뭐 공기도 좋고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살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7호선 라인에 비해서 단지 형태를 이루고 있고 단지 형태로 이루고 있다 보니까 번듯하게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이들 교육시키도 좋고 편의시설이 괜찮다 보니까 가격도 이 정도면은 7호선 라인에 있는 것보다 조금 만만하다. 그래서 모든 수요자들이 만만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값이 뜨지 않는 이유는 만만한 집인 거야, 이게 집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사느니 지금 이게 좀 낫긴 하겠네라는 거지 굳이 1등은 아니에요, 이 물건이. 1등이라는 건 모든 니즈가 숨어 있는 것. 내가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난 저 집을 꼭 사고 싶어, 이런 집들이 있거든요. 기름동으로 치자 그러면은 기름 뉴타운, 수원 같은 경우는 광교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 지역, 같은 지역이지만 1등 지역이 있는데 얘는 1등이라기보다는 만만한 지역. 아, 이 가격 대비 내가 이렇게 살면은 괜찮겠다라고 하는 만만한 지역이다 보니까 수요자층이 만만한 거예요. 그냥 내 물건에 다른 물건은 한 뭐 1등 지역은 뭐 20명 30명이 붙어가지고 프리미엄 형성이 되지만 얘는 고만고만하신 분들께서 살까 말까 하다가 에이 사버리자, 아니면 전세로 살자, 이런 식의 수요자층이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 형성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뭔가 30평으로 움직이는데 집값이 안 올라서 내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여기 자체가 어쨌든 전철역 가깝고 상당히 좋죠. 지금. 네. 그러면 올해 말에 집값이 전체적으로 점핑을 할 때 같이 점핑합니다. 마찬가지지만 30평대를 집을 사시는 거는 지금 현재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얘는 당장에 팔지 마시고 전세 놓고 움직이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전세 놓고요. 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조금 큰 평형으로 그리고 또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의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좀 시원한 답변을 드렸어요. 우선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전세를 놓고 또 연말까지는 조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고 또 30평형대 아파트는 지금 매수를 하셔야 한다라는 타이밍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와, 정말 시원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경기도 안양시 간양 1동에 네. 동편마을 3단지 29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때 신하근 대표님께서 이번 연도에 6월 정도에 다시 전화를 주시면 또 한번 분석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요. 네. 예, 매도 문의하려고요. 예. 네. 지금 이 안양시 관양동에 위치한 동편마을에 거주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세놓고 있어요. 네, 투자 네네.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자, 예전에 한번 또 저희와 연결이 되셨던 시청자분인 것 같아요. 네. 자,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또 어떻게 좀 내가 판단을 해야 할지, 자, 신하순 대표님의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팬이에요. 네네. 아이고, 전화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지금 이제 그 가격이 좀 오르셨죠? 네, 조금 올랐어요. 네네. 뭐 네. 진짜 안 오르는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올랐을 거예요. 네. 그죠? 네, 지금 이제 그런데 또 팔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할 거냐에 따라서 결론이 또 바뀌기도 하지만 이 집 자체만 놓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도를 좀 보시게 되면 안양 같은 경우는 그때도 뭐 설명을 드렸겠지만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안구, 만안구가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고, 자 보시면 동안구 같은 경우는 전철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철이 이렇게 1호선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안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4호선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동안구는 강남에 해당하고 만안구는 강북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워낙 신축을 지을 수가 없는 거 강남처럼 개발 도시라서 꽉 채워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땅이 없는 거예요. 옛날 주택밖에 없고 신축이 없는 거예요. 편의시설 가까운 쪽에는 신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 뭐 스퀘어 같은 거 들어가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도 엄청난 인기를 지금 준 게 뭐냐면 위치가 그렇게 A 클래스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빠지는 지역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것이라는 거, 새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도 상당한 많은 분들이 몰렸고 프리미엄까지 이제 형성이 돼서 뭔가 좀 부동산에 대한 투자까지 이제 여력이 되신 분들이 여기 투자를 해가지고 이득을 좀 보신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동편마을이라고 그래서 뭐냐 지금 현재 안양시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공부하고 애들 교육 다 시키고 주택이 좀 오래됐고 말년을 좀 보내셔야 되는 입장에서 안양에서 멀리 움직이지 않고 세고로 움직인다고 하면 워낙 세고가 없잖아요. 메가트리아 외에는 없단 말이죠. 편안하게 가격적으로 좀 여유 있고 이런 데를 가려 그러면 지금 현재 동편마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포일동에 이렇게 또 포일숲 마을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이렇게 한 두 군데로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신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은근히 와요. 지금 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데가 있죠. 바로 옆에. 네, 바로 옆에. 그렇죠. 근데 얘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꾸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생김으로 인해서 과천이랑 연결된 이곳은 안양과 가격이 맞먹는 게 아니라 과천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동편보다는 훨씬 가격이 높을 공산이 큰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얘 때문에 같은 혜택을 볼 수도 같이, 물론 얘랑 똑같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귀한 주택 일로 와서 안 된 사람 이쪽으로 가는데 일로 가면 또 너무 오래된 주택, 공기 좋은 데 산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이 오를 상승분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도하시기보다는 가지고 가시는 방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안양 쪽에 오직하면은 지금 현재 그 세거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이제 많으셔가지고요. 이쪽으로 지금 뭐 호수 쪽으로까지 지금 막 몰리고 있잖아요. 안양 쪽에. 예. 그러니까 근데 그 호수 쪽에 지금 들어간 곳들이 뭐라 그러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압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거기 전철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만안구라던가 이런 곳들은 아직까지는 매도하지 말고 가져가시는 방향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예전에 한번 통화하셨을 때도 그때도 좀 보유 의견을 들었는데 역시나 조금의 상승을 좀 보셨네요. 근데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좀 더 기분 좋게 또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늘 전화 상담이나 방송은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데요. 이런 부분 좀 보완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마련해 주셨거든요. 바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오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얘기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상당히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정보라는 것이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객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보가 곧 돈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죠. 이 신하순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바로 내일 또 진행이 되네요. 내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7호선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늘 인기 많아서 꼭 예약 문의 주셔야 하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또 예약 그리고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신하순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벌써 이렇게 집값이 술렁이기 시작한 지가 대선 끝나고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자 이 술렁이는 집값을 좀 잡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다각도로 좀 마련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이미 투자자들은 그 이야기에 따라서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들 좀 자세하게 대표님과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일부에서 연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진행되게 되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PPT 화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문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자극적으로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저는 약간 좀 불만스러운데 뭐 가격이 오르고 있다, 프리미엄이 붙었다, 뭐 이 정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 가지고 규제 정책을 핀다 이러는 것 자체가 너무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자꾸 정부를 건드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이 정도가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 2008, 9년도 너무 막 가파른 상승기에 비하면은 이 정도는 자금 흐름에 의해 갖고 움직이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3만 불 시장이 들어서면서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 해외로 잘못하면 튀어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PPT화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장 5년간 분양가 전매 제한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LTV, DTI 40% 굉장한 거죠. 규제가 70%에서 40%로 확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 4구, 위례신도시 부산까지 지금 현재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로 인해서 투기과열지구가 된 곳들 지금 통화량이 늘어나갖고 자금이 갈 곳이 없는 지금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 바로 옆이 풍선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어떻게 될지 일단 그런 점이 좀 문제고요. 그리고 청약 1순위 조건을 강화하는 부분들도 또 선행이 좀 돼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갖고 LTV DTI 지금 강화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본격화된 거죠. 주택업계 쪽에서는 지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RS라 그래서 시행이 되게 되면 어차피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됐게 돼 있으니 올해 종료되는 거를 조금 더 1년만 연장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현재 DSR 같은 경우는 올해 시행이 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될 것 같으니까 LTV DTI에 대한 완화 조치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권 아파트 시장 자체가 이미 지난주부터 매수자들이 약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가 약간 잡혔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보유세부터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럼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보유세 인상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께서 말씀하신 게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보유세 인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임대소득 분리과세 정책 앞당기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2018년도까지 유예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서민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제도겠죠. 좀 분리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들이라든가 아니면 진보당들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주택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발판이 될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번째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거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더 이상 올리지 않게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근데 그런 곳들은 해외 같은 곳들은요. 정말 굉장히 많이 올리는 곳들입니다. 주위에 평균 대비해가지고 시골이 60만 원인데 도심이 150만 원 이랬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 이거 조금 지역별로 좀 편차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현 정부 임기 내에 단기적으로 전세가 급등할 수 있겠지만 임대소득 감소 등의 문제로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너무 전월세를 묶어버렸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로 보시게 되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LTV라든가 DTV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담보나 소득별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인데요. 2014년도 8월 달쯤에 완화된 뒤 지금 현재 두 차례 연장돼 가지고 올해 말에 7월이면은 끝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지금 국토부 장관께 후보자이신 김현민 님께서 지금 LTV DTI 규제 푼 것이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이걸 연장할 거냐 완화할 거냐 아니면 말 것이냐. 근데 연장을 해도 문제가 되고 완화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LTV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14년도 8월 이전에 50에서 70%, 기타 지역은 60에서 70%였는데 물론 이제 은행 보험이고 여기 기타 비은행권도 60에서 80, 70에서 75인데 이것이 이제 2014년도 8월 이후에 70%까지 해줬죠.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DTI 같은 경우도 서울은 50, 경기 인천 60, 그리고 기타 은행도 50에서 65였는데 이것도 60%로 지금 이렇게 해줬던 상황들을 물론 이것을 이제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거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주택 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에다 지정을 하는 거고요.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한 곳, 지금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주택 사업 승인이나 주택 건축 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급감하거나 분양계획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 그리고 주택 전매 행위 성행하는 것. 이것은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알고 있냐면
전매하시면서 공증하시잖아요. 그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국세청에.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그리고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그리고 재당첨 지금 현재 하는 거 제한,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가구수 1가구로 제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제 재건축 투자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이제 거래를 투기가열지구가 돼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조합원이 저 멀리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이상, 뭐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해당되지 않는 이상 두 사람 다 조합원 자격에서 박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가 공시, DTI 40%까지 강화. 투자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제 부동산의 거래를 좀 줄이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시장 과열이다. 지금 현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충북, 경남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었었고, 2009년도 4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해제를 했다가 2011년도까지 다 해제를 했죠. 이후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게 되면요, 굉장한 주택시장에 타격이 옵니다. 그러면서 청약 조정지역 도입으로 우회를 또 해야 되고, 여전히 강남가 아파트는 그것 때문에 가격이 또 상승을 안 되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강남 4구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신문에.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둔천동, 개포지구 한 달째 가격대 오른 거 다 기준이 잡히고 있고요.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남양주, 다산, 성남, 인천, 세종시, 부산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투기 과열지구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가격이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금이 어디로 가긴 가야 됩니다. 어딘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미래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갖고 청약 1순위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그물망식 대책보다는 과열 부분만 정밀 타결하게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나올 수 있는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봤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대책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성급하게 그런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조언도 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대책들이 어떻게 좀 발표가 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빠르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방송도 그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들어보고 또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수원시 곡반정동. 네. 예, 제 코롱 하늘채요. 네. 지금 수원 곡반정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지금 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보유하고 계세요? 가지고 계신가요? 저 1차, 2차 이래 모집을 하는데 나는 그 2차, 2차 그걸 모르고 그냥 나중에 가고 올 5월, 15일에 가서 분양 받아봤는데 2차 모집이더라고요. 2차 모집하고 가격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2차 모집했는데 분양을 한 받았어요. 네. 분양 받았는데 앞으로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수원시 곡반정동에 위치한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2차 분양 시기에 이제 분양을 받으셨는데 받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자, 향후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2차는 30평대 분양 받으셨나요? 예. 얼마 받으셨어요? 그 주위보다는 2차라도 주위보다는 일반 분양한 것보다는 좀 그래도 싸더라고요. 평당 한 1,090만 원 정도 치고요. 총계 30평에 3억 2,800 정도 되더라고요. 1차하고 큰 차이는 없네요. 그죠?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우리 말씀하신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은요. 자. 예.
수원에 있어서 뭐 위치가 뭐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는 곳이고요. 이 위쪽으로는 아, 예, 이제 예. 수원시청부터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는데 이곳에 이제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중요한 건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이제 조금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아파트가 30평대가 4억 한 2천대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분양하는 게 3억 2천대라는 거죠. 1차는 100% 거의 다 됐고 2차 지금 이제 매입 다들 하고 있는데 1차는 토지 매입 100%다 됐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더 나오면 조합원이 사장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더 이상 내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조합 설립 승인도 끝났고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게 다 정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을 확인해야 될 게 수원시청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계약하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엊그저께도 방송에 나왔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인 줄 알고 샀다가 지방에서 지역주택 조합인데 일반적인 아파트인 줄 샀다가 시행사에서 자금을 다 갖다가 지금 다 써버리는 바람에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하고 공매 당해가지고 쫓겨난 신세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뭐 이 지역주택 조합에 해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지방에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다 100% 매입해갖고 짓기까지 했는데 그 또한 제대로 시행사에서 자금 관리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신탁을 해서 자금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일반 아파트 분양이라고 분양받았다가 원하는 대로 계약금이나 이런 중도금을 다 냈는데 나중에 길거리에 내앉아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저께도 텔레비에 나왔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물론 얘가 그렇진 않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수원시청에 가셔가지고 100% 땅 매입은 됐는가? 1차는 성공했는데 2차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00% 땅 매입이 됐는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코롱 쪽에서 뭐 이렇게 시공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진행은 잘 되고 있지만 우선은 수원시청 가셔서 확인을 이것저것 더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 지리적 위치나 여건으로 봐서 3억 2천이면 상당히 좋은 가격이고 싼 거예요. 하지만 돈 1억 아끼자고 왜 우리가 밤에 잘 때마다 3년 동안 공사 다 지어갖고 내가 입주할 때까지 불안하게 앉아서 누워 자야 돼요. 차라리 주변에 좀 됐더라도 4억 2천 주고 사는 게 훨씬 속 편합니다. 사실은 좀 싸게 사겠다고 들어갔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시청 가셔서 더 디테일한 거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 여건만으로 봐서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우선 첫 번째로는 여건은 참 좋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시청 가서 조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땅 매입이 다 되어 있는지 좀 자세한 부분들 가서 확인하시고 또 그때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다시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매수하기 전에 그리고 또 매도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도움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도움 친절하게 드리고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희가 강동구 길동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얼마 전에 팔았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입주 목적으로 이게 강동구 쪽에서 지금 암사동 롯데캐슬이랑 그 맞은편에 있는 프라이어 팰리스를 보고 있는데 네. 작년보다 가격대가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몇 달 사이에. 그래갖고 지금 집을 매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 2년 정도 전세를 살다가 향후 추이를 보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살고 계신 목적으로, 집이 예. 네네 어느 지역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살고 있는데 파른 데는 강동구 길동이에요. 네, 길동의 아파트는 이미 매도를 하셨어요.
예, 예. 아, 지금 매도를 이미 하셨고 또 새로 예. 이사를 하실 곳이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아파트와 또 어떤 곳 한 곳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죠? 건너편에 프라이어 팰리스요.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 예. 이 두 개를 지금 아마 매수를 좀 해야 할지 아니면 전세로 살다가 추후에 매수를 좀 해야 할지 자, 전문가의 예.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분히 고민할 만한 상황 갖고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예.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자, 하나는 롯데캐슬 퍼스트 이렇게 2008년식이고요. 40평대 가격대 한 8억 정도 조금 위아래로 돼 있고 강동구 쪽에 팰리스 얘는 2015년도식이죠? 예, 새 거예요. 지금 곧 아니요. 입주하려고 그러는 거죠. 프리미엄 팰리스, 강동 롯데캐슬 맞은편에 있는 거요. 프라이어 팰리스. 예, 예. 프라이어 팰리스. 지금 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아니, 거기 말고요. 예. 거기는 지금 안 되고, 예. 롯데캐슬 맞은편에 있는 프리미엄 팰리스. 프라이어 팰리스 바로 앞에 있는 거. 예, 예, 예. 요거를 지금 이제 예. 고민 중이시다. 예. 자, 두 개 다 비슷한 건데. 예, 자, 예. 지금 8억인데 꼭 40평대 가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짐이, 저희가 외국에 살다 들어와갖고, 짐이 좀 많아요. 그래갖고, 그렇군요. 30평대 지금 아파트를 처분은 그래서 한 거거든요. 좀 큰 평수로 가려고 짐 때문에. 그러셨구나. 근데 아이는 없어서 뭐 학군이나 이런 거는 별로 차이가 필요가 없는데. 없는데. 둘 중에 예. 하나. 이 평수가 이 근처에서 조금 단지 갈 만한 데가 그 두 군데랑 이제 강동 헤르셔를 봤는데 강동 헤르셔는 매물이 나온 게 없어서 네네.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가격대가 작년 비해서 8억 중반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거 한 그렇습니다. 2년 정도 전세를 살다 좀 추이를 볼까. 지금 너무 전세 고민이 살다 돼서. 수위 보다가 놓치세요. 지금. 왜냐면, 예, 예. 지금 저는 같은 주장이지만, 지금 안 사시면 또 후회하십니다. 또 후회하세요. 살려면 지금 판 건 얼른 잘 팔았는데, 사는 거 빨리 사셔야 돼요. 한두 달 더 늦추시면 안 되고요. 예, 빨리. 근데 기간이 얼마 개인적인 없어서. 성향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예, 예. 혹시 사업하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냥 직장 다니고 직장 있어요. 다니고 있어요? 뭐. 예, 예. 캐슬도 상관없겠는데, 기왕이면은 이제 뭐, 어찌됐든 프라이어 팰리스가 전철역이 좀 더 가깝잖아요. 그죠? 예. 네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프라이어 팰리스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예. 캐슬이 뭐 여러 가지가 좋고 상황이 되긴 하지만 일단 전철에서 조금 더 먼 관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30평대가 꼭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40평대가 아니라 그러면 조금 가격이 8억대에 조금 더 주고라도 그랑시아 쪽으로 움직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짐이 워낙 많으시면은 프라이어 팰리스 8억대 좀 주고 사시겠지만 가격이 막 그렇게 치솟을 일도 없지만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 가격이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그럼 프라이어 팰리스 기왕이면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저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캐슬도 뒤쪽으로 9호선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쪽으로 9호선이라기보다는 이쪽인 거죠. 9호선이. 네. 롯데캐슬 뒤쪽으로 또 전철역이 여기에 생기긴 어렵지 않을까요? 뒤쪽으로 제가 알기로 생긴다고 하던데 거기 방송에도 나온 거 보니까 9호선이 연장선이. 여기로요? 예. 저는 지금 처음 홈타운 듣는 뒤쪽으로. 얘기예요. 예. 네. 혹시 이 근처에 전철이 9호선이 생긴다고 하면 예. 이렇게 전철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동선이. 근데 여기 생긴다고 하면 캐슬 퍼스트로 가는 게 맞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그랑시아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럼 원래는 9호선이라 그러면 이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9호선이 이쪽으로 연장이 참 그 뒤쪽으로 생긴다는 거였군요. 홍대 홈타운 쪽 뒤쪽으로. 9호선이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아니 5호선 연장이요. 5호선. 5호선 연장. 예. 연장.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은요. 전철역 예. 현재 모습으로는 명일역에 가까운 프라이어 팰리스를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제 스타일인데 캐슬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는 좀 풍수상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풍수상. 만약에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회사 생활 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둘 다 비슷해요. 사실은 둘 다. 자기 성향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격대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두 아파트가. 예. 같은 평수라도 한 7, 8천에서 1억씩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건 지금. 층 차이가 아닐까요? 아니, 층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고 예. 둘 다 8억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프리미엄 팰리스는 7억 한 중후반대가 되고요. 40평대가. 네. 롯데캐슬은 8억 중반대가 되고 네, 그렇더라고요. 굳이 8억 중후반대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네네. 이게 대체주택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다른 지역의 대체주택이에요, 이게. 한 6억 5천이면 30평대 살 수 있는. 수요자 1등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주택으로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굳이 비싼 거를 초이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격은 좀 많이 상승이 됐잖아요. 네. 지금 사도 여기서 뭐 더 손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손해보진 않아요. 그렇게 치고 올라갈 일은 없지만.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프라이어 팰리스를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꼭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이런 내용 조금 더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